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호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If heaven deviates from its principle, nothing can exist.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If heaven deviates from its principle, nothing can exist.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If heaven deviates from its principle, nothing can exist.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해가는 우주는 변화의 근본 정신이 생장염장입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 정신과 인류구원의 역사 섭리도 이 우주 법칙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며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1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과반의 지지를 받아 제102대 일본 총리로 확정되었습니다. 12선 의원 경력을 보유한 이시바 총리는 농림수산상, 지방창생 담당상, 방위상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자민당 내 강경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한 역사인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시바 총리 집권 하에서도 한일 관계는 기시다 전 총리가 구축한 협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만큼 자위대 헌법 명기를 목표로 개헌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이시바 내각은 1일 오후 8시경 나루히토 일왕의 임명식을 통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대립했던 비주류 정치인으로 새 내각은 측근 의원들과 무파벌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0명의 강요 중 12명은 기존 파벌에 속하지 않았으며 13명은 처음으로 강요직을 맡았습니다. 외무상으로는 이시바 총리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방위상으로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과거 한일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관반장관에는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를 지지한 하야시 요시마사가 유임되었으며 일본 정치권은 이시바 내각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핵 보유국 지위를 두고 흥정하지 않겠다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발언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를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러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이에 관여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사고나 의도치 않은 사태의 악화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만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핵 비확산을 지지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의 오랜 양자 및 삼자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이는 군사 대비 태배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사는 9월 3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북한을 대표한 연설을 갖고 자국의 합법적 자위권을 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체 조선 인민이 피 어린 투쟁으로 이룩한 우리 국위를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은 거부하고 핵 보유국주의를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대사는 미국이 한국과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북한과의 핵전쟁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위협하는 주체는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란이 1일 이스라엘을 향해 약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공 체계가 다시 한번 그 위력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 안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약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발표에 따르면 피해는 경미하며 직접적인 사상자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목표물의 90%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번 공격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 내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항공기나 군사 자산에 대한 피해도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안지구 예리코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1명이 사망한 사건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방공체계 덕분에 피해가 경미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 일부 타격이 있었으나 심각한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상층 방어 체계인 에로3와 함께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하는 다비즈 슬링이 있으며 단거리 로켓 요격에 탁월한 아이언돔이 유명합니다. 아이언돔은 4에서 70km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며 강철 지붕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을 때 아이언돔이 뚫리며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란이 순항미사일과 드론, 지대지 미사일 등 300기 이상의 무기로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군이 99%의 무기를 요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군의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을 격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류의 진정한 역사적 근원은 무엇일까요? 한류는 신바람입니다. 한류의 근원은 풍류요 국풍이며 동학입니다. 지난 10월 9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는 환단고기가 전하는 인류 원형 문화 빛의 세계라는 주제로 12주년 특집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생생했던 현장 모습을 함께 개벽 뉴스에서 담아봤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입니다. 네, 지금 이 행사장은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열리는 행사장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개천포럼과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는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2024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 주간을 설정해 개천절 기념식 및 기념특강을 시작으로 개천학술제, 개천문화 세계 대축제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거쳐 대미를 장식할 환단고기 북콘서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대한사랑 창립의 초석인데요. 대한사랑 역사광복 대장정회 중심에 늘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대한사랑 창립 10주년 기념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유튜브 조회수 2천만 회를 넘기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2012년 환단곡이 완역본이 출간된 이후 2013년에 환단고기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창립되었습니다. 대한사랑은 창립 이후 우리 민족의 9,000년 역사의 그 역사를 복원하고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에서부터 지금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국통맥을 바로잡고 인류의 원형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환단고기는 인류의 근원과 원형 문화를 밝히는 역사서로 최근 역사학계에서 주목받으며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단고기 역주자이신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께서 직접 환단고기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은 한국인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국인과 인류의 시원 역사 및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오셨는데요. 그런 열정으로 지난 30여 년에 걸쳐 지구촌 답사와 문헌고증으로 완역해서 나온 책이 2012년에 출간된 역주본 환단고기입니다.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은 이날 환단고기가 전하는 인류 원형 문화 빛의 세계, 황국 배달 조선은 왜 진짜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개천절의 참 의미가 황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건국의 경축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조병주 성악가가 삼성조 시대의 주제가인 어화가를 열창하며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네, 오늘 어화가를 불렀는데요. 어화가는 그 고구려 무사들이 부르던 출정가로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활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활로 그 하나된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이제 독립 투사들도 불렀다 그러고 독립군들도 불렀다 그러고, 아주 오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제가 부르는 그 기상과 그런 어떤 또 힘에 또 함께 또 호응해 주셔서 저도 아주 멋지게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지환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 알너유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 12경맥의 수태음 폐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 조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양명 대장경인데요. 수양명 대장경은 둘째 손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손가락 위쪽을 지나 엄지와 검지의 뼈 사이 합복혈로 나옵니다. 이후 아래팔 위쪽을 따라 올라가며 팔꿈치 바깥쪽 주름이 끝나는 곳인 곡지혈을 지난 후 윗팔의 바깥쪽으로 올라가 어깨 관절의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동맥의 대추혈로 한번 돌아오고 이 쇄골 부위의 결분혈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아래쪽 줄기는 폐에 이어지고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대장에 닿게 되고, 자, 위로 올라가는 줄기는 목 앞쪽으로 올라가 뺨을 뚫고 아랫니의 가운데로 들어간 후에 입을 따라 돌아 나와 인중혈에서 좌우로 교차한 다음 콧구멍 옆으로 올라갑니다. 이 수양명 대장경과 관련된 병증은 이 경맥에 지나는 부위인 인후통, 치통, 관골통, 콧물, 코피 등이 있습니다. 이 수양명 대장경이 입술을 돌아 지나가므로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입 주위에 유독 많이 생기는 증상도 대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명 위경입니다. 조양명 위경은 코에서 일어나 교차한 뒤 옆으로 눈 부위까지 올라갔다가 뇌에 이어지고요.
코 바깥쪽 여기에서 윗니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입술을 돌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후 턱 뒤쪽 아래 모서리를 따라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줄기는 이 귀 앞쪽으로 올라가 이마에 이르고요. 또 다른 줄기는 목의 인형혈을 통과해 내려가 쇄골의 결분혈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또 갈라져 몸 안쪽으로 내려가는 줄기는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위에 닿고 비에 이어집니다. 피부 쪽으로 내려가는 줄기는 쇄골에서 젖꼭지 안쪽, 배꼽 옆으로 내려가 서해부의 기충혈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몸 안쪽으로 내려갔던 줄기와 합쳐집니다. 이어 대퇴의 앞면을 따라 흐르고 무릎을 지나 정강이 발등을 따라 이어지고 두 번째 발가락 끝에 여퇴혈로 들어갑니다. 조경명 위경과 관련된 증상은 땀 증상, 소화 관련 증상, 무릎의 관절 통증, 입술 포진, 인후통, 정신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 모두 이 위경이 지나는 부위와 연관된 증상이죠. 이 12경맥과 기경팔맥 중에서 뇌와 이어진 경맥이 족태양 방광경, 동맥, 조경명 위경인데요. 이 위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규칙적인 식사,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족태음 비경입니다. 족태음 비경은 엄지 발가락 끝에서 일어나 발가락 안쪽을 따라 올라와 안쪽 복숭아뼈 앞에 상구혈로 올라옵니다. 이후 종아리 안쪽으로 올라와 경골 뒤에서 족걸음 관경과 교차하며 앞으로 나온 후에 무릎과 널쩍다리 안쪽 앞 모서리를 따라 올라와 뱃속으로 들어가 비에 닿고 위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갈래 줄기가 나오는데요. 한 줄기는 올라와 목구멍을 따라가다가 혀에 이어지고 한 줄기는 횡격막 위로 올라가 심장으로 갑니다. 족태음 비경과 관련된 증상은 이 소화 관련 증상과 이 변비나 설사 등의 대변 증상, 피로, 불면증, 혀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 식사 후 졸려하는 식곤증은 이 비기가 허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췌장의 문제로 생기는 당뇨, 그로 인한 만성 피로도 이 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경은 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건망증도 이 비장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음 심경입니다. 수소음 심경은 심장 속에서 일어나 한 줄기는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소장에 이어지고요. 또 한 줄기는 심장에서 목구멍 옆으로 올라가 눈에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기가 심장에서 폐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겨드랑이 아래로 나오고 윗팔 안쪽 뒤를 따라 내려가 팔꿈치 안쪽에 소회혈을 통과합니다. 이어 아랫팔 안쪽 뒤편을 따라 이 손목의 척골 쪽 튀어나온 손뼈의 끝인 신문혈로 갔다가 손바닥의 안쪽 뒤를 지나 새끼손가락 안쪽을 따라 그 끝으로 나옵니다. 수소음 심경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심장과 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주로 눈을 통해 현실을 인식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주신이라 하여 우리가 이 현실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의식작용을 심장의 역할로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만 감아도 심장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수소음 심경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이 눈이 탁해지는 증상, 인후 목이 건조해지는 증상과 이 손바닥에서 열이 나는 증상 등이 있으며 모두 이 심경의 경로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다음은 수퇴양 소장경입니다. 수퇴양 소장경은 새끼손가락 바깥쪽 끝에서 일어나 손의 바깥쪽을 따라가다가 손목으로 올라와 척골의 양곡혈로 나오고요. 이후 아랫팔의 척골 아래쪽을 따라 올라와 팔꿈치 끝과 안쪽 뼈 사이에 소회혈로 나옵니다. 윗팔의 바깥쪽 뒤를 따라 올라가 어깨 관절로 나와 이 견갑골을 둘러가다가 어깨 위에서 교차하며 이 쇄골의 결분혈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갈라져서 한 줄기는 내려가 심장에 이어지고 횡격막 아래로 위에 도달하고 소장에 닿습니다. 또 한 줄기는 쇄골에서 목을 관통하여 올라가는데 뺨에서 또 갈라져 한 줄기는 눈으로 갔다가 귀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줄기는 코뼈로 올라가 코를 지나 눈 안쪽 구석에 도달합니다. 수퇴양 소장경과 연관된 증상은 주로 통증인데요. 어깨와 목의 통증, 눈과 머리의 통증,
또 이제 심장과 위장을 통하여 소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발생되는 통증, 즉 이제 식도나 위의 통증 또한 이 소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12경맥이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남은 6개의 12경맥에 대해서 알아보며 12경맥 마스터가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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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도래 움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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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도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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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니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군 ум니지아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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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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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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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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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합리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울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